자, 그러면 우리 그 리스트를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리스트 핸들링 하는 그 코드가 스테이트먼트가 있죠. 그거를 한번 핸들링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뭡니까? 쇼핑 리스트에 세 번째에 있는 그 항목을 출력하라 이거죠.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쉘에서 일이죠. 쉘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딱 했더니 치즈가 딱 나왔죠. 치즈.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원래는 치즈였었는데 이 쇼핑 리스트 치즈 항목을 애플로 바꾸라. 그 코드가 됩니다. 그 코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딱 치면 이제 여기에 애플로 교체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쇼핑 리스트 프린트 쇼핑 리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치면 자 어떻습니까? 원래 치즈가 들어가 있던 게 여기 치즈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이 애플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리스트 데이터 타입을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거 서머리를 하면은 그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상자다. 그래서 그 저장된 값을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변수의 다양한 연산자를 이용해서 오퍼레이션, 매니플레이션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지수 연산자는 요거 스타가 두 개, 스트릭인가 스타인가 하여튼 이 두 개가 딱 붙죠. 그 다음에 문자열은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었고, inpu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여러분들의 입력을 받아가지고 입력을 받을 수 있어요. 입력을 받을 때 뭘로 받습니까? 문자열로 받는다 그랬죠. 그 문자열로 받은 거를 이제 숫자로 바꾸려면 int나 뭐 이런 걸 붙여가지고 타입 캐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 타입 변환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인덱싱, 요거 브라켓을 이용해서 각각의 문자를 추출할 수 있고, 스타팅 넘버는 제로였다 뭐 하는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변수에 대한 수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3장 선택이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뭐냐? 우리가 어떤 걸 처리를 할 때 조건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되겠는데요. 이 그림으로 표현한 거 플로우 차트죠. 자, 눈이 오는가? 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눈이 안 오면 자가용을 이용한다 하는 뭐 그런 선택 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사항을 이제 여기서 선택하는 거, 둘 중에 하나가 실행이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이라고 한다. 조금 전에 그 그림을 그 파이썬 코드로 나타낸 겁니다. if 스코어는 6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뭐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 아니면 요거를 하라는 거죠. if else를 씁니다. if then else죠. else then print 요겁니다. 요렇게 이제 요 코드가 if else 이 코드가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 if하고 else 뒤에는 콜론을 붙여줘야 됩니다. 콜론은 아직 문장이 종료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신텍스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if 위에 그 조건식일 때는 이게 print 합격, 그 밑에 else 조건식에는 조건에 해당이 되면은 print 불합격 이렇게 출력하라 하는 그런 그 파이썬 코드죠. 자, 아까 봤던 그 비교하는 거, 그거 크거나 같다, 그거는 관계 연산자라고 합니다. relational operator. 그래서 이제 두 변수를 비교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예가 있겠습니다.
전에 여기 non을 두 개를 왜 붙이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같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 이거는 다르냐라고 물어보는 거. 크냐 작냐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 하는 그런 신텍스죠. 그 신텍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오퍼랜드가 있고 오퍼레이터,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두 개 수를 비교를 해서 맞으면은 true, 다르면은 틀리면은 false 이렇게 1 아니면 0 두 가지만 반환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반환합니다. 이걸 불리한 불리한 함수에서 이제 반환하는 값인데 이런 오퍼레이터 결과로 또 이렇게 나오는 게 이 불리한 값입니다. 불리한 값은 1 아니면 0 두 가지만 있는 경우 그런 거를 우리가 불리한 리절트. 자, 이런 거 고삐 있게 했을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했겠죠. 불리한, 그래서 true, false 두 가지만 있는 경우 이거를 이제 불리한이라고 하는 거 우리 수학 시간에 다 했을 겁니다. 했죠? 안 하는 사람도 있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불리한이다. 불리한 true, true 조합이 총 네 가지가 있죠.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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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이렇게 총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11, 10, 01, 00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는 이제 그 AND 논리곱이라 그러죠. AND일 경우에는 true, true일 때만 true고 나머지는 다 false. 그 다음에 논리합 OR일 때는 그 true가 하나만 있어도 다 true, 둘 다 false면은 false 이렇게 1110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not 뭐 이게 붙는 그런 거 이걸 뒤집으면 되죠. 요거는 이제 A에 not이니까 true true false false 뒤집어서 false false true true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불리안이다. 자, 이제 이거 불리안을 이용한 그 코드 쉘에서 이제 실행한 게 되겠죠. age19 이라고 이제 age 설정을 하고 if age는 19이냐 19살보다 크냐 작냐 라고 하면 술을 마실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술 너무 처마시면 안 됩니다. 술은 독이에요. 독. 조금만 마시고 조금 알딸딸한 그 정도만 즐기세요. 처마시고 꼬라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꼴라라 그럽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늙어서 술 처마시고 주정 부리는 거 아주 꼴보기 싫습니다. 전 술 마시고 주정 부리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else, print, 조금 기다리세요. 나이 처먹을 때까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자 보니까 이제 19살로 설정을 했으니까 앞에 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출력이 됐다. 마트에서 주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혹시 19살 안 되는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 학교 일찍 간 사람들 뭐 대부분 19살 넘지 않겠나 싶어서 여러분들은 술 조금 마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뭡니까? 이거 아주 심플한 코드 테스트를 하는 거네요. 푸드에 스테이크라고 이렇게 딱 설정을 하고 푸드가 스테이크냐? 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죠. 맞다 그러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출력하고 그 다음에 푸드를 10번 출력을 하라. 이 얘기죠. 지난번에 다 배웠던 그 신텍스가 되겠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뿅 나오고 스테이크 10번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근데 else 없이 쓰인 이 포문이죠. 만약에 스테이크가 아니면 그냥 끝나버리겠죠.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봅시다. 테스트. 푸드 테스트. 스테이크. 자, 정했습니다. 스테이크라고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코딩을 해봅시다. 자, 코딩을 했어요. 스테이크가 쭉 나오죠.
뭐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프로그램의 그 동작 흐름을 순서도라는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상황을 봅시다. 비가 오지 않으면 외출한다. 비가 오면 우산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한다. 우산을 가지고 있다면 외출한다.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한정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린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거기에 기호는 우리가 다 약속을 했었어요. 옛날에 그 컴퓨터 학자들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시작과 종료는 이런 기호. 동그라미를 쭉 늘리는 듯한 그런 기호죠. 여기에 이제 시작, 종료를 나타내는 그림. 요거는 이제 그 흐름, 방향, 흘러가는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 도형들을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른 목골, 요거는 입력과 출력.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은 프로세싱, 처리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마른 목골이 판단입니다. if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 외국 학생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그 도형들의 그 이름을 다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다 배웠을 거예요. 그걸 뭐 이 도형 이름들은 신경 쓰지 말고 이 그림 형태를 주의를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예.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린 거예요. 아까 금방 쭉 나오는 그 상황들을 그림을 딱 그린 거예요. 이게 시작해서 눈이 오나, 눈이 오면 우산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으면 외출, 우산이 없으면 잠시 기다렸다가 눈 그칠 때까지 기다리고 이제 외출, 뭐 이렇게 되겠죠. 눈이 안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외출한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이 흐름도를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램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플로우 차트라고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봅시다. 요거는 이제 수화물 비용 계산하는 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그 18kg이면은 20kg이 넘어가면은 2만 원을 내고, 그 다음에 미만이면 그냥 뭐 수화물 붙여준다 하는 그런 거겠죠. 이거는 이제 해외여행 자주 갔던 사람들, 비행기 자주 탔던 사람들 금방 이해가 되겠죠. 요거를 이제 코드로 테스트를 하는 그런 건. 자, 그 수화물 값을 낼 것인지 말 것인지 그 확인하는 코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풋으로 받죠. 인풋. 그걸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플롯으로 변환을 하죠. 타입 캐스팅을 하죠. 그렇게 해서 웨이트가 20kg이 넘으면 무거운 짐은 2만원을 내셔야 됩니다. 아니면 짐에 대한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둘 중에 하나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라고 출력이 되는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요 인덴테이션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인덴테이션의 의미는 if 뒤에 프린트가 붙어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else도 마찬가지. 만약에 이 프린트가 감사합니다가 요 프린트 뒤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앞에 만약에 됐다면은 감사합니다가 안 나오겠죠. 돈을 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 안 하겠죠. 자, 요거 한번 테스트 해 봅시다. 여러분, 요걸 자꾸 해야 이게 기억이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에디터에 갖다 붙이고 세이브를 하고, 세이브 다른 이름으로 세이브를 하니까 캔슬. 자, 다른 이름으로 세이브를 합시다. 자, 세이브 에즈 어디 갔노? 세이브 에즈 여기 있죠. 세이브 에즈 아까 인덱싱 테스트가 아니고 이번에는 if 테스트죠. if 테스트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 봅니다. 그래서 run 했더니 짐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18 하면 짐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거를 아까 그 에디트에 들어가서 요거를 뒤에다 한번 넣어 봅시다. 자,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inconsistent use of tabs. 금방 그 에러는 왜 나냐면은 여기 카피하니까 이게 탭으로 한 칸만 돼 있어요. 탭으로 한 칸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탭이 여기 에디터 상에는 이렇게 두 칸씩 가 있어요. 그래서 카피한 거 위에 거는 한 칸이었는데 아래 거는 두 칸이 돼버린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거를 이 쉘이 파악을 하고 금방 그 에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탭을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탭 그 다음에 밑에 거도 똑같이 또 그 인덴테이션 그 상황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같은 레벨이 돼가지고 자 이제 그 실행이 되는데 보세요. 실행해 볼게요. 실행이 되죠. 여기서 20을 넘겨 볼게요. 20일 2만원 내라 그러고 감사합니다가 안 나오죠. 왜 감사합니다가 안 나왔을까요? 감사합니다는 else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else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감사합니다가 안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다시 또 고쳐봅니다. 요걸 한번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자, 다른 조건 한번 줘볼게요. 자, 이번에는 17 이번에는 감사합니다가 나오죠. 요런 식으로 이 인덴테이션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그 감사합니다가 나오게 하려면 이 탭을 없애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느 경우에든 다 감사합니다가 나옵니다. 요거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이번에도 20일 감사합니다가 나왔죠. 감사합니다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7 자 이번에도 감사합니다가 나왔죠. 자 인덴테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출력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지금 결정되는 걸 여러분 봤죠. 그러니까 인덴테이션이 파이썬에서만 그렇습니다. 파이썬에서 이렇게 인덴테이션을 어떤 범위를 정하는 스코프를 정하는 그 방법으로 쓰인다 하는 거를 이제 전에 설명했던 건데 저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합니다. 헤매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그 다음에 요 슬라이드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은 슬라이드에 유니코드라든지 여러 가지 안 보이는 그런 기호들이 따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에디트에서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신텍스 에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하면 빈 부분 이런 걸 확인해 가지고 뭐 고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자 이번에 입력을 받아 가지고 짝수냐 뭐 이런 걸 확인하는, 홀수냐 뭐 이런 걸 확인하는 그런 코드예요. 자 이건 뭡니까? 인풋 받아 가지고 정수로 타입 변환을 하죠. int 이렇게 타입 변환한다는 거, 그게 이제 정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number라는 변수가 정수로 이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정의가 돼 가지고 그거를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면 짝수, 나머지가 1이면 홀수죠. 둘 중에 하나의 경우밖에 없으니까 if, else 이걸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뻔한 거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한다. 여기 모드 그 오퍼레이션을 써가지고 그 나머지를 확인을 한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다음 이제 정수 두 개를 입력받아서 컨수를 확인해 가지고 그 컨수를 출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역시 코드는 int 인풋을 하면은 정수를 받고 또 정수를 받고 그걸 각각 받은 거를 x, y에 넣죠. 그리고 x, y를 비교를 해서 자 큰 거를 갖다가 이제 맥스에 집어넣어 가지고 맥스가 요때 정의가 되는 겁니다. 뭐 else로 가도 또 맥스가 또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if나 else나 둘 중에 하나가 되니까 이게 정의가 이제 이렇게 그 두 번 연달아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때는 한 번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정의 내용이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 이런 거는 피하는 편인데 지금 여기는 그냥 뭐 넣어놨네요.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 큰 수는 맥스 이렇게 나오죠. 한번 실행해 봅시다. 네. 자, 에디터 카피를 해서 에디터에 넣어서 이제 run 하면 그냥 이러면 안 되죠. save as save as 이거는 maximum 테스트, max 테스트, max 테스트 해가지고 딱 실행을 하면 쉘에 실행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save as를 한 거고 이제 run 모듈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숫자 두 개를 넣습니다. 46. 또 봤죠? 75. 딱 했더니 큰 수는 75 이렇게 딱 출력이 되죠. 그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조건이 참인 경우 여러 문장이 실행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아까 우리가 했었죠. 인덴테이션을 똑같이 해주면 된다. 요거는 이제 결국 같은 인덴테이션 레벨에 있으면 하나의 블록이다. 스코프, 범위, 여러 문장들을 묶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인덴테이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한국말로 들여쓰기 레벨, 수준 이렇게 되어 있죠. 인덴테이션 레벨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블록을 보면 같은 인덴테이션 레벨에 있으면 이게 블락입니다. 이게 이렇게 블락. 그 다음에 else 밑에는 이렇게 블락인데 이 블락 안에 또 if else가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세부 블락으로 요게 또 한 블락, 요게 또 한 블락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그 수화물 비용 계산하는 거 비싼 건데 이게 쇼핑몰에서 구입액이 10만원이 넘으면 5% 할인 10만원씩 막 인터넷에서 사고 그러면 그런 걸 피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돈 아끼고 돈을 모아야죠. 자, 그 5% 할인하는 그거를 이제 그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1,500원어치 만원을 쫙 넘기면은 9,500원이 되는 거죠. 띨띨하게 9,900원 주고 딱 사면 9,900원 다 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자 똘똘해 가지고 약간 500원 넘겨 가지고 5,000원을 할인 받는 그런 이제 그 방법을 썼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구입 금액을 입력하시오. 받아서 정수로 변환하고 토탈 세일에 집어넣고 그 토탈 세일이 만원보다 넘으면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세일즈로 이제 넣습니다. 세일즈로 넣어. 근데 이 코드를 딱 보면은 이 세일즈가 보십시오. 그 이게 if 만원이 넘으면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안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일이 정의가 안 돼 버리죠. 그래서 이 세일즈가 이게 뭘 출력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일이 정의가 안 됐으니까 if가 이게 not일 경우 이게 아닐 경우 그러니까 요 블럭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바로 세일 하라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신텍스죠. 요게 이제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이거 실행은 또 되네요. 실행은 또 되는데 보십시오. 에러가 팍 나죠. 세일즈가 정의되지 않았다. Sales is not defined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디파인이 안 된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이거를 만원을 넘겨 볼까요? 만원을 넘겨도 안 될 겁니다. 에디터 여기에 다시 런을 합니다. 1,500원 이렇게 안 되죠.
이거는 이제 딱 그 쉘이 딱 돌려보고 딱 그래도 여기까지 나오네. 구입 금액을 입력하시오까지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인터프리터가 이게 전체적으로 다 봐서 이렇게 그 문제를 찾아내는 게 아니고 한 줄 한 줄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찾아내는 것 같아요. 문제를 찾아내죠. 그래서 이제 신텍스 에러가 이렇게 바로 뿅 나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일즈를 정의를 해줘야 되죠. 정의를 해줘 봅시다. 여기에 세일즈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세일즈는 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 봅시다. 세일즈는 제로 이 앞에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모듈 세이브 자 15,000원 이렇게 하면 구입 지불 금액은 제로입니다. 네? 아 지불 금액이 제로죠. 원래 제로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뻥이 나오냐면은 세일즈를 0이라고 했으니까 0에 이게 만원이 넘으면은 이 코드가 실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바로 세일즈가 바로 넘어와서 0이 돼 버리는 겁니다. 요거는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토탈 세일 이 세일즈를 토탈 세일즈로 바꿔야 됩니다. 토탈 이 지금 코드 오류가 있네요. 그 교육 자리에 코드가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요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요렇게 해야 아까 금방 이렇게 요거만 뿅 나오고 뭐 이러는 거는 이게 시멘틱 에러고 이제 이 시멘틱 에러를 이제 바로 잡는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제 더 작은 금액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작은 금액을 9,500원 9,550원 딱 넣으면 이번엔 또 9,550원 나오죠. 자, 이 코드가 잘못됐어요. 지금 여기에 맞는 코드입니다. 요렇게 코드를 고쳐야 됩니다. 지금 테스트를 해보다가 코드가 잘못된 걸 우리가 발견을 했죠. 자, 이렇게 이제 실행해 보면서 에러가 나면 또 고치고 이러는 게 이제 우리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대략 40분 정도 했으니까 이걸로 이 수업을 끝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업은 요거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체검사 받느라고 수고 많았고 오늘 운동할 시간 있으면 운동하고 저녁 먹고 일찍 자세요. 늦게 자고 이렇게 수다 떨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일찍 자고 훌륭한 생도가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생도가 되어야 됩니다. 잠을 설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수업은 여기서 끝.